안녕하십니까. 세상 읽어주는 남자 이상훈입니다. 오늘은 차세대 기술로 꼽히는 유리기판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AI 칩은 면적이 크고 미세 해로를 커버할 수 있는 고집적 패키지 기판이 필요합니다. NVIDIA 그 주력 GPU죠. 암페어100, A100, 호퍼100, H100 같은 GPU들은 TSV 공정을 통한 칩온 웨이폰 서브스트레이트 이 패키징 기술로 만들어집니다. 바로 TSMC의 2.5D 패키징 기술이죠. 이 칩온 웨이폰 서브스트레이트는 HBM과 GPU와 같은 여러 종류의 칩을 실리콘 인티포저라는 중간 기판에 올린 다음에 이를 그 첨단 기판인 그 플리칩 볼 그리드 어레이라고 합니다. 플리칩 볼 그리드 어레이라는 기판에 붙이는 방식입니다. 이 TSMC는 그 애플의 모바일 AP 그리고 NVIDIA GPU 등을 모두 이 첨단 패키징 기술을 통해서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 칩온 웨이폰 서브스트레이트는 기존 그 패키징 방식 대비 실장에 필요한 면적이 줄어들고 칩 간 연결을 빠르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HPC 업계에서 각광받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단점도 많은데요. 후공정이 너무 복잡해집니다. 반도체 전공정에 준하는 공정을 요구하는 수준입니다. 너무 비쌀 수밖에 없는 것이죠. 특히 시간이 지날수록 AI의 데이터 처리량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이 반도체의 집접도가 계속해서 올라갈 수밖에 없는데요. 이 경우 그 실리콘 인터포저에 GPU를 올리는 비용은 너무 높아지는 것이죠. 다르게 얘기하면 수율도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유리 기판을 적용하게 되면 실리콘 인티포저가 필요 없게 됩니다. 패키징 비용을 낮출 수 있고 또 더 많은 트랜지스터를 집적하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반도체 업체들이 유리 기판 연구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상태입니다. 특히 AMD 같은 경우는 이미 글로벌 공급업체의 유리기판 샘플에 대한 평가 테스트를 수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빠르면 내후년인 2026년부터 유리기판을 활용해서 칩을 만든다는 계획입니다. 인텔 같은 경우도 2026년까지 유리기판의 양산을 시작한다는 목표인데요. 이를 위해서 미국 애리조나에 연구시설도 설립했죠. 삼성의 경우도 삼성전기를 통해서 관련 협업에 적극적입니다. 삼성도 인텔과 같은 2026년까지 양산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올해인 2024년 9월까지는 시범생산 파일럿 생산 라인도 구축한다는 계획입니다. 이 삼성도 그렇고 인텔도 그렇고 AMD 칩을 막기 위해서 지금 유리기판 양산과 관련한 로드맵을 AMD 칩 생산 시점과 같이 맞춰 놓은 상태입니다. 이 삼성 같은 경우도 AMD 칩을 기점으로 양산 로드맵을 구축한 것 같은데요. AMD 칩을 막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죠. 사실 유리기판이 상용화되면 가장 위협을 받게 되는 곳은 TSMC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간 AI 패키징을 주름 잡았던 것은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칩온 웨이폰 서브스트레이트 등 어드밴스드 패키징 기술을 대체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 칩온 웨이폰 서브스트레이트는 인티포저 위에 이 반도체 다이를 수평 배치하는 기술인데요. 이 반도체 다이에는 뭐 GPU, CPU, I/O, HBM 등이 있겠죠. 이런 것들을 수평 배치하는 기술인데 유리기판의 경우는 기존 그 플리칩 볼그레이드 어레이 등 그 패키징 기판을 대체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판 뼈대인 코어를 플라스틱 즉 레진에서 유리 재질로 바꾼 것입니다. 사실 그 유리 기판의 타깃 시장은 명확한데요. 하이엔드 시장의 AI용 반도체, 그 서버용 반도체에서 사용되게 됩니다. 현재 그 유리 기판 상용화를 추진 중인 기업은 뭐 인텔 그리고 SK그룹 자회사인 그 앱솔릭스, 삼성전기, 이비덴 등이 있습니다. 이 앱솔릭스 같은 경우는 SKC와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스의 합작사입니다. 이 유리기판은 칩온 웨이폰 서브스트레이트와 달리 인티포저 없이 시스템 온칩과 HBM을 탑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리기판에 칩을 실장하면 칩온 웨이폰 서브스트레이트와 비교해서 칩 실장수를 늘릴 수 있고 낮은 높이로 칩을 만들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장점은 유리기판을 사용하면 패배 부하를 낮출 수 있습니다. 현재 그 TSMC, 삼성전자 등 기업들은 그 인티포저를 이 파운드리 기업들은 인티포저를 12인치 팹에서 생산 중인데요. 이 반도체 기업 입장에서 보면 이 웨이퍼를 인티포저가 아닌 반도체 양산에 사용하면 더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게 되겠죠. 인티포저가 필요 없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리기판을 사용하게 되면 물론 단점도 있는데요. 유리 특성상 외부의 강한 충격에
약하다는 것이죠. 누적 압력에 취약하기 때문에 제조 시 수율을 높이기가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수율이 낮게 되면 판가는 비쌀 수밖에 없고 당연히 유리의 특성상 유기 소재 기판 대비 내구성에서 약점을 보인다는 게 아무래도 가장 큰 단점입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유리기판이 AI 급격한 확산으로 분위기가 확연히 달라진 것만은 분명합니다. AI 데이터 처리량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추정되고 현 추세라면 2030년부터는 유기기판 소재, 그 플라스틱 기판 소재 기판으로는 2.5D, 3D 패키징을 통한 트랜지스터 수 확장세를 감당하기 어렵게 됩니다. 그래서 2025년, 26년 이후에는 어떻게든 유리기판을 생산 공정에 적용하는 단계로 접어들 것입니다. 앞으로 삼성이 이 유리기판 기술 경쟁에서 승기를 잡을 수 있을지도 파운드리 경쟁의 주요 포인트라는 생각입니다.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